안녕하세요. 젤라또입니다. 오늘은 에밀 졸라의 어떤 사랑이라는 단편소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셸이 젊은 처자 쉬잔과 결혼했을 때에는 25살이었다. 그와 동갑인 쉬잔은 신경질적으로 마른 체형에 예쁘지도 못생기지도 않았지만 관자놀이까지 길게 늘어진 커다란 두 눈이 예뻤다. 그들은 3년 동안 부부싸움도 하지 않고 평안하게 지냈다. 집에 오는 손님이라고는 남편의 친구인 자크뿐이었는데 아내는 서서히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자크도 그 뜨거운 열정의 감미로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들이 나누는 열정이 집안의 평화를 깨트리지는 않았다. 두 연인은 비겁하다 싶을 만큼 신중해서 스캔들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미셸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살인은 그들이 법 앞에서도 정정당당하고 자유롭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미셸을 시골로 데리고 가기로 했다. 꼬르베이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자크는 카누를 타고 센강을 한 바퀴 돌자고 제안했다. 그가 노를 챙겨 강으로 내려오는 동안 동반자들은 아이처럼 명랑하게 노래를 불렀다. 수심이 깊은 곳에 도착했을 때였다. 배가 섬의 높은 수풀로 가려지자 자크가 갑자기 미셸을 휘어잡고는 물속으로 밀치려고 했다. 쉬자는 노래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는데 입술을 깨문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조용히 떨고 있었다. 두 남자는 뱃가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 미셸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본능적으로 안간힘을 다해 방어하다가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세게 자크의 볼을 물어뜯었다. 그러다 결국 공포와 분노로 아내를 부르며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그는 수영을 할 줄 몰랐다. 자크는 쉬잔을 두 팔로 안은 채 배를 뒤집으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곤 고함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수영을 아주 잘했으므로 젊은 여인을 팔로 감싼 채 거뜬히 강가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강가에는 어느새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다. 이어 끔찍한 연기가 시작되었다. 온몸이 차가운 상태로 기절해버린 쉬잔을 모래 위에 눕히고 나서 자크는 울먹이며 친구를 재빨리 구하지 못한 것을 몹시 슬퍼했다. 이튿날 신문들은 그 사건을 실었고 아무도 살인사건이라고 의심하지 못하도록 두 연인은 비겁하리만치 극도의 조심성을 발휘했다. 미셸이 물어서 볼에 난 상처는 배에 못에 긁혀서 난 자국이라고 자크는 사람들에게 설명했다. 이후 적어도 13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두 연인은 한동안은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고 미리 입을 맞추어 놓은 상태였다. 당분간 만나지 말고 행여 만나더라도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만 만나기로 했다. 조금이라도 서두르는 것 같아 보이면 의심을 살 수 있을 테니까. 자크는 사고 후 일주일 동안 시체를 찾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일 아침 영안실을 방문했다. 그리고 하얀 바닥 위에 놓인 미셸의 시체를 알아봤을 때 그는 미망인을 대신해서 그를 묻도록 지시했다. 냉정하게 범죄를 저질렀기에 얼굴이 끔찍하게 망가지고 온몸이 푸르스름하게 멍들어 있는 희생자를 바로 앞에서 대면하자 깨름칙했다. 그 이후 그는 잔뜩 찡그린 채 부풀 대로 부푼 익사한 자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18개월이 흘렀다. 두 연인은 드물게 만났는데 가끔 만나게 되면 뭔가 야릇하게 불편했다. 여하튼 그건 공포이며 초상과 연루된 이야기를 종결시키려면 결혼해서 사랑의 감미로움을 나누면 해결된다고 여겼다.
자크에게 힘든 건 고독이었다. 미셸의 이가 그의 뺨에 허연 자국을 남겼고 살인자에게 그 상처는 어떨 땐 살을 태우고 얼굴을 삼켜버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쉬잔이 상처에 키스해주면 타들어가는 고통이 덜어지리라고 생각했다.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여겨질 즈음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고 지인들 모두 축하해 주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조성되던 약간 긴장된 환희의 분위기를 그들도 맛보았다. 사실상 범죄 이후 두 사람 모두 밤만 되면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는데 악몽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둘은 함께 하기를 갈구했다. 신혼 첫날 밤, 침실에 둘만 남게 되었을 때 그들은 넓은 방을 환하게 밝혀주는 노란색 조명 앞에서 어딘지 초조하고 당황한 채 앉아 있었다. 자크는 사랑 운운하려 했지만 입술이 말라와서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다. 쉬잔도 몸과 마음으로 우러나는 열정을 거의 처참하리만치 절실하게 찾아보았지만 몸은 시체처럼 싸늘해질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아무렇지 않은 척이라도 하려고 그들은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어색하게 말을 건넸다. 하지만 말은 뚝뚝 잘리고 있었다. 별 의미도 없는 말을 몇 마디 주고받고 나면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올지 뻔하게 보일 정도로 두 사람 모두 익사한 자가 집요하게 떠올랐다. 대화는 멈추었다. 그런데 침묵 속에서조차 뭔가가 그들을 미셸과 계속 연결시키는 것 같았다. 침묵이 만들어내는 끔찍하고 잔인한 문장들이 그야말로 견딜 수 없었다. 그러자 잠옷 차림의 쉬잔이 하얗게 질린 채로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고개를 돌리며 목이 꽉 맨 목소리로 말했다. 영안실에서 그를 봤나요? 몸을 떨면서 자크가 대답했다. 많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았나요? 자크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대답 대신 마치 어떤 괴로운 영상을 떨쳐버리려는 듯 간단한 몸동작을 해보이더니 두 팔을 벌리며 쉬잔에게로 다가갔다. 키스해줘. 그렇게 말하며 허연 상처 자국이 난 자신의 볼을 그녀에게로 내밀었다. 아, 싫어요. 거길 어떡해. 쉬잔은 부르르 떨면서 뒷걸음질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경악하고 긴장감까지 보태진 상태로 다시 불 앞에 자리했다. 그들의 긴 침묵은 씁쓸한 불평과 원망하는 말들로 간간히 잘리곤 했다. 신혼의 밤이 그렇게 흐르고 있었다. 그로부터 더 비참한 상황이 이 처참한 두 사람에게 일어났다. 그 세세한 내용까지 일일이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으니 그냥 굵직한 내용만 간단하게 묘사하련다. 미셸의 시체가 자크와 쉬잔 사이에 자리 잡았다. 침대에서 그들은 마치 시체에게 중간 자리를 내주듯 서로 떨어졌다. 행여 키스라도 하면 주검이 그들의 입술에 자리 잡은 양 둘의 입술은 차가워졌다. 두려움이 계속되었고 갑자기 깜짝깜짝 소스라치면서 둘은 서로로부터 떨어졌다. 게다가 그들의 희생자가 시도 때도 없이 도처에서 나타나는 환영까지 보였다. 이 남자와 이 여자는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었다. 그냥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익사한 자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살고 있었다. 가끔 서로 꼭 껴안을 때도 절망감 때문이었고 그 끔찍한 환영을 쫓아버리기 위해서였다. 그러곤 증오심이 생겨났다. 그들은 저질러버린 범죄 때문에 한껏 민감해져서 그 범죄가 원래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러면서 서로를 탓했다. 자크는 쉬잔이 살인을 저지르도록 자신을 부추겼다고 원망했고, 쉬잔은 그건 거짓말이며 잘못은 그 혼자에게만 있다고 소리를 질렀다. 분노는 그들의 불안감을 키워갔다. 별것 아닌 사소한 추억조차도 나날이 더 까칠하고도 폭력적인 다툼으로 바뀌어갔다. 두 살인자는 그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일상 속에서 서로를 할퀴어대다가 급기야 숨이 막혀와 침묵할 도리밖에 없는 암울한 짐승 신세나 마찬가지였다. 쉬자는 희생자의 인덕을 살인자에게 들먹이고 큰 소리로 울어대며 미셸을 잃은 것을 후회까지 했고, 자크는 자신이 물에 빠뜨려 끔찍한 시체로 시체실에 있던 그 남자 얘기를 늘 그렇게 들으면서 지내야 했다. 그렇다 보니 이성을 잃고는 공범자에게 험한 말을 하며 손찌검까지 했다. 자신에게 계속해서 살인 이야기를 반복하는 그녀가 바로 자신을 광적인 열정 속으로 이끌도록 사주하지 않았던가. 너무 아플까봐 겁만 먹지 않았어도 그는 미셸의 이빨 자국을 없애기 위해 볼살을 차라리 잘라냈을 것이다. 쉬자는 그 상처만 보면 울먹이니 자크의 얼굴은 이제 보기만 해도 끔찍한 환영으로 이끄는 공포의 오브제가 되어버렸다. 이 끔찍한 극은 결국 마지막 장을 연출했다. 증오심에 이어서 이젠 의심과 비겁함이 자리했다. 두 살인자는 이제 서로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회한에 휩쓸려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았다. 공포심에 서로가 지쳐가고 있음도 보였다. 마음만 내키면 상대방이 언제든 폭로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몸서리쳤다. 그래서 서로를 감시했다. 그들의 고통은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죄의 대가를 치러 해방되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마냥 서로를 따라다니며 사소한 행동까지도 일일이 감시했다. 다툴 때마다 모두 폭로하겠다며 상대방을 위협했고 제발 그러지 말라며 서로 빌기도 했다. 그렇게 그들은 의심으로 나날이 사나워졌다. 정말이지 불안과 회한으로 점철된 삶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그들은 각자 무시무시한 공범자를 없앨 생각을 하게 되었다. 쉬자는 자크의 상처투성이인 얼굴을 더 이상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훨씬 고요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고, 자크는 쉬잔을 없애면 첫 번째 범죄도 덮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날 서로의 물에 독약을 타고 있다가 서로에게 들켜버렸다. 두 사람은 흐느껴 울었다. 열기가 좀 식고 나자 둘은 서로의 팔에 안겼다. 자신들의 무자비함을 깨닫고는 이제 죽을 때가 왔다고 말하면서 용서를 빌고 오랫동안 울었다. 그들을 홀가분하게 해줄 마지막으로 남은 또 하나의 광기. 그들은 제각기 독이 든 물잔을 들이켰다. 저지른 범죄에서도 그랬듯 죽음에서도 두 사람은 영원히 연결된 채 같은 시간에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자백서는 식탁 위에서 발견되었다. 그 끔찍한 유서를 읽고 나서야 나는 이 사랑의 결혼 이야기를 쓸 수 있었다.